땀을 비오듯 흘리며 먹는 양까지 줄였는데 체중은 꿈쩍도 안 한다면? 지긋지긋한 뱃살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신. 그 배후엔 나이살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복부 비만율이 무려 33% 이상 치솟는다는 사실. 잘 빠지지 않는 나이살, 소화력 저하가 원인입니다. 건강하게 나이살을 빼려면 소화불량부터 잡아야 합니다. 못 태우면 쌓인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나이살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뭐든 잘 먹어도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유독 복부에 집중돼서 붙는다. 그렇다면 나이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식사량은 줄였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살이 빠지지 않는다.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태우는 능력, 바로 대사력 저하에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화, 흡수, 분해, 배출 등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물질이죠. 이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이 효소 분비량이 어린아이의 3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연소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쉽게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족한 효소를 제때 보충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이살이라는 불청객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시간,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 서울의 한 줌바 댄스 학원입니다. 이곳엔 나이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년 여성들이 땀방울을 쏟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힘차게 몸을 흔드는 한 여인. 오늘의 주인공 박미아 씨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지긋지긋한 뱃살과의 작별. 오늘도 즐거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덕분에 다들. 근데 어떻게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들었는데 저녁을 먹고 왔더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선생님. 수업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솔직한 고민들. 근육을 만든다고 만드는데도 여기 안 빠져, 안 빠져. 살이 출렁출렁하고 살 좀 빼려고 왔는데 네, 살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져도 좀 건강해진 느낌? 네. 저는 운동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줌바를 하는데요. 막상 체중을 달아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보시고 엄청 날씬하신데 좀 배에 지금 힘주고 있어요. 저는 아주 많이 감춰놔요. 나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배가 저희가 이제 아기 낳고 살도 쪘는데 계속 찌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병도 이제 체도 잘하고 위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한 살 한 살 들으니까 이제 좀 빠졌다가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소화력. 그 끝은 출렁이는 나이살입니다. 매일 운동으로 태워보려 하지만 그 벽은 높기만 한데요. 중학교 급식실 조리원 일하고 있어요. 성북구 급식대가 꿈나무. 그러니까 키가 예전에는 한 58, 59에 56, 55 이렇게 했으면 지금 한 156.7? 그 정도에 77, 8, 20kg, 21kg 이렇게 쪘죠. 한 끼만 굶어도 살이 쏙 빠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체중 유지? 그땐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미아 씨도 나이살의 습격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그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여유로운 아침 식사란 그녀에게 사치에 가까운데요. 간단한 빵으로 아침을 때우는 게 일상이랍니다. 식사를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서 빨리 나가니까 6시 전에는 나가야 돼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저희가 빵도 좋아하고 국수도 좋아하는데 아침에 국수 끓여 먹을 순 없으니까
문제는 그 간단한 식사가 대부분 빵과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 이미 탄수화물 중독의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전 같지 않은 소화력. 몇 입 먹지 않았는데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더부룩함, 복부 통증, 잦은 소화불량 증상까지 그녀의 일상은 불편함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건강검진하면 맨날 영속 식도염 나와갖고 간도 요즘 수치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있고 위하고 소화, 그러니까 위경련, 소화불량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이제 경고죠. 한마디로 고지혈증 이제 경고 단계 바로 이제 진짜 이제 정말 요만큼 남았습니다. 해갖고. 위염, 식도염, 과민대장 증후군, 그리고 만성적인 소화불량까지. 뚝 떨어진 소화 기능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탄산음료로 달래는 답답한 속. 그렇게 소화불량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더부룩함, 속쓰림과 같은 소화불량 증세는 보통 소화 능력의 저하로 발생합니다.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이 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고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화불량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또 결국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이미 전신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박미아 씨. 소화력이 떨어지면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과잉 에너지로 축적되고 장 속에 남아 부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장 독소가 지방과 결합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내장 지방은 대사 질환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화불량 위험이 약 3.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큰 구슬을 독소, 작은 구슬을 지방세포로 가정했을 때 독소의 지방세포가 달라붙으면서 지방세포의 크기와 면적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우지 못해 남아버린 이 내장의 지방, 단순히 뱃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내장 깊숙한 곳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내장 지방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말 그대로 대사의 시한폭탄인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5.9배, 고지혈증 발병 위험은 약 7.6배, 고혈압은 무려 10.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뱃살, 이 너머엔 우리 몸속에는 더 큰 건강 위협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출 준비에 나선 그녀. 맞는 옷이 하나도 없네. 나이살이 붙으면서 이젠 맞지 않는 옷이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네, 이거 언제 다 입지? 이게 가장 우리 애들 낳고도 입었던 옷인데 봐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못 입어요 이제. 한 해, 두 해 살이 이제 점점 찌더라고요. 근데다가 나이까지 먹고 하니까 더 나이살도 먹고 하니까 이젠 아예 이제 못 입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요. 이게 살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힙하고 뱃살이 점점 부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이나 차이 나요. 저 청바지밖에 안 입었어요.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입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한두 개 입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청바지를 못 입고 바지들이 고무줄 바지 이렇게 다 고무줄 바지. 젊은 시절 청바지를 즐겨 입었던 박미아 씨. 패션 감각도 남달랐는데요. 오랜만에 청바지에 도전하지만 터질 듯한 뱃살에 단추 하나 잠그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이제는 꽉 끼는 바지 대신 늘어나는 고무줄 바지가 일상이 됐는데요. 헐렁한 옷으로 애써 뱃살을 감춰봅니다. 여느 때처럼 가벼운 차림으로 찾아간 곳은 오랜 친구와의 약속 자리.
벌써 와 있었네. 어서 미아야. 오랜만이에요. 기사 잘했어? 응, 덕분에 잘했어.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뭐 먹을래? 글쎄, 날도 뭐 먹을까? 메뉴를 보며 행복한 고민을 이어가던 끝에 혹시 사장님 냉면 곱빼기 돼요? 네, 예. 물냉면 곱빼기. 제대로 식사하지 못한 탓에 곱빼기로 허기를 채워봅니다.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니? 글쎄 보기에는 안 많아 보이는데?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야, 높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남떡이 커 보이는 건가? 면 요리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 젓가락이 바쁘게 오갑니다. 양념 맛이야. 그런데 몇 젓가락 만에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먹고는 싶은데 소화력이 받쳐주질 않죠. 목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호기롭게 시작한 곱빼기였지만 절반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복부 불편감과 소화 불량이 그녀를 괴롭히는데요. 아 몰라. 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 소화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소화력이 딸려. 그래서 괜히 아침에 좀 그럴 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또 괜찮겠지 하고 먹으면 소화지. 소화 잘 달고 사는구나. 불편해진 속을 달래기 위해 꺼내든 건 또다시 소화제.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번에도 임시방편에 기대봅니다. 넌 안 그러냐? 나도 그래. 아.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라. 조금만 먹어도 미치겠어. 소화가 안 되고 또 오래 걸려 소화가. 그러니까. 더부룩하고 막. 근데 나 살도 찐다. 그러니까요. 짜증나.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렇지. 몸에 막 먹으면 배출이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어. 아우. 소화 장애로 식사량이 부족해지면 무의식 중에 더 먹으려는 보상 심리가 더 발동하게 됩니다. 결국 식사를 한 후에 빵, 떡, 면과 같은 이런 간식을 더 찾게 되는 건데요. 빵, 떡, 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장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독소를 유발하게 되고 중성지방 수치를 올려서 내장 지방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소화제로 속을 달래봤지만 소화불량의 불편함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답답한 배를 두 손으로 문지르는 미아 씨.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언가를 다급히 검색합니다. 이내 초조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그녀가 향한 곳은 버스 정류장 옆 상가 건물. 예상치 못한 그녀의 돌발 상황에 제작진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 편안해진 표정으로 돌아온 미아 씨. 살도 죽을 뻔했다. 살았다. 어머니 어디 그렇게 급하게 다녀오신 거예요? 화장실 갔었어요. 화장실이요. 네. 많이 먹진 않았는데 좀 안 먹힐 조금만 먹고도 좀 속 안 좋아갖고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이따가 왜 괜찮겠지 해서 좀 소화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 아침 것도 남아있는지 그러면 이제 좀 탈락을. 공중 화장실 있는 데는 그런 데 가고 뭐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면 그런 데 가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급하면은 화장실 있을 만한 상가 같은 데 이제 무릅쓰고 이제 창피하지만 거기 가서 이제 좀 죄송한데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커피숍이나 뭐 이런 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복통과 장 트러블. 오늘도 급히 화장실을 찾은 뒤 다시 버스를 타러 향합니다. 한숨 돌린 듯 보였지만 표정이 금세 굳어지고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잠시 휘청이더니 결국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고 마는 그녀.
줄줄 흐르는 식은땀, 현기증과 두통, 메스꺼움까지. 나이살과 함께 찾아와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괴롭히는 각종 소화불량 증상들로 인해 그녀에게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조차 쉽지 않아졌습니다. 어지러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수십 분. 혹여나 증상이 가라앉을까 집으로 가는 버스를 몇 번이나 보내며 잠시 기다려보지만 결국 버스를 포기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그녀의 몸 상태. 이게 좀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나서 체도 잘 하는 것 같고 체가 막 심하게 되면 이제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식은땀도 나고 차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려고 지금 걸어가거든요. 긴 걸음 끝에 도착한 집. 하지만 쉬기도 전에 곧장 화장실로 향합니다. 결국 오늘 먹은 음식을 모두 개워내는 박미아 씨. 부글부글 끓는 위장 때문에 속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진 소화력은 그녀의 전신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는데요. 약 같은 거 안 먹고 평생 안 먹고 싶은데 먹게 될까 봐 그것도 겁나고 이게 이제 장기 복부 비만 이렇게 해서 장기 내장 비만 이렇게 되면 또 건강도 위험하고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소화 기능을 되돌려야 합니다. 정밀 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비만이죠. 거의 지방률 40% 이렇게 엄청 많이 높아요. 엑스레이 한번 봤는데 봤더니 배에 변도 많고 가스도 많고 지금 다 많아요. 복부 엑스레이 결과 장 속이 가스와 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순환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부룩하고 이게 막 대변이 계속 차 있고 못 내려가고 하다 보면은 장에 계속 자극이 가거든요. 장에 자꾸 자극이 가다 보면 걔가 변성이 생기고 그러면 대장암도 잘 생기고 대장 용종도 많이 생기고 주로 변비가 있거나 소화장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장에 혹도 잘 생기고 대장에 암도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소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방치할 경우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소화력 저하와 나이살.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사질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력을 되살리고 나이살 관리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구에 몰입한 학생들. 그 사이를 날렵하게 누비며 빠른 드리블을 선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허태련 씨입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넘치는 체력의 소유자. 슛을 던졌다 하면 곧바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현란한 스텝과 멋진 슛까지 이 당당한 에너지의 비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태련 선생님이십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아까 전만 해도 슛 잘 못 들어가신다 했는데 잘 넣으셔갖고 좀 색달랐습니다. 좀. 고등학교 체육교사 허태련 씨. 친구처럼 편안하고 선생님 같지 않은 친근함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올해 53세, 믿기 힘든 탄탄한 하체, 군살 하나 없는 몸매, 그리고 지치지 않는 무한 체력까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같이 나오신 거예요? 방학 맞이해서 방학 때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고 불규칙한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키 성장도 하고 이 친구들은 저는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래서 이거 이래저래 하려고 나왔는데요. 되게 푸릇푸릇하고 좋은데 땀은 많이 나요. 엄청 덥네요.
얘들아, 다 쉬었으면 이제 산에 한번 갈까? 갑시다. 렛츠고. 체력 훈련의 처음과 마지막은 등산이에요. 뭐 준비 운동 겸 정리 운동 겸 갑시다. 여기 가면 산이 있어, 산. 날씨도 좋고. 아직 끝나지 않은 체력 훈련. 여름에 이렇게. 두 번째 미션은 등산로 러닝입니다. 경사진 언덕길을 거침없이 지친 기색 하나 없는 태련 씨. 아니 왜 뛰어요? 저희 체력이 학력이거든요. 그래요? 애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좋아야 돼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애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학생들 사이 여전히 기운 넘치게 선두를 지키는 그녀. 결국 가장 먼저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더 이상 못해요. 진심으로. 진심 힘들어요, 진짜.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아. 우리가 공부를 뭐 1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어서 선생님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까 농구하는 것도 보면은 철인이십니다, 진짜로. 네, 선생님 저희보다 체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체력이 좋으셨어요? 그때 저질 체력이었죠. 이게 통통했을 때는 그냥 숨쉬기도 힘들고 한 발짝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항상 이렇게 찌뿌드둥하고 몸이 퉁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빼고 나니까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항상 활기차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몇 킬로였는데? 거의 80kg 육박했습니다만 비밀이었는데. 비밀이었는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네, 좀 믿기지가 않긴 했어요. 처음에 그냥 되게 운동 좋아하시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뺀 거였다니 좀 놀랐어요.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석바위. 바위만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어요. 한때 80kg에 육박하는 다부진 체격을 유지했던 허태련 씨. 식욕 또한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좀 대식가여서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칼국수 3그릇은 뭐 기본. 고기는 좀 더 많이 먹고 뭐 6인분에서 뭐 10인분 이상 고기는 좀 많이 먹고요. 그리고 밥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6배는 더 먹는 것 같아요. 일반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체중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가였던 그녀도 소화력 저하와 나이살은 피해갈 수 없었죠. 예전처럼 양껏 먹지 못하고 더부룩한 속을 소화제로 달래기 일수. 체중은 급격히 늘고 건강마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오늘 좀 응가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었고요. 변비 있었고 소화불량 달고 살았죠. 항상 속이 안 좋고 장 문제도 심했고 장 트러블도 많았고 그리고 뭐 부글부글한 거 그 속이 항상 안 좋아서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좀 속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 봤을 때 체육도 못할 것 같고 체육을 잘 못 가르치실 것 같아요. 너무 통통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빼야겠다. 학생들과 함께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즐기고 이제 모범도 보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죠. 그렇게 시작된 다이어트. 소화력을 되살리며 30kg 감량에 성공. 그리고 지금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학생들과 함께 찾은 곳은 삼겹살 무한 리필집. 한때는 두려움이었던 식사 시간. 하지만 소화력이 회복된 지금은 다시 먹는 즐거움이 돌아왔습니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 소리에 침샘도 식욕도 활짝 열립니다. 아우, 오늘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읍시다. 땀 흘린 만큼 맛있게 먹는 학생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허태련 씨. 고기쌈 한 입, 또 한 입. 회복된 소화력 덕분에 이 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선생님 엄청 잘 드시네요. 저 물냉 하나만 주십시오. 불판 위 고기를 말끔히 비운 뒤에도 그녀의 식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첫 끼처럼 냉면을 시원하게 해치우는 허태련 씨. 고등학생 제자 앞에서도 체력도 식사량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소화력 회복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배 안 부르세요? 많이 먹긴 했는데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먹고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 식사 후 꼭 챙긴다는 이것. 선생님 뭐 드시는 거예요?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찌뿌둥한 것도 없어지고 좋더라고. 선생님이 먹방하고 나서 항상 챙겨 먹고 있어. 아, 이거 캡슐레이션 8호 효소예요. 제가 예전에 뚱뚱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장 트러블도 좀 생기고 항상 이렇게 묵직묵직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소가 좋다고 해서 조금씩 먹어봤는데 이게 또 효소도 먹어봤더니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먹으니까 소화력도 좋아지고 장도 편안하고 속도 좋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계속 먹고 있어요. 그녀가 소화력 회복과 나이살 타파를 위해 선택한 캡슐레이션 효소. 과연 어떤 효소일까요?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한 허태련 씨. 그 변화의 시작은 소화력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고대 곡물 8호에서 유래한 천연 발효 효소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 이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건강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효소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효소가 살아서 장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삼킨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먼저 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위산은 폐하 1.5에서 3.5의 초강산성입니다. 쇠못도 녹인다는 이 위산 앞에선 대부분의 효소는 제 역할을 해보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효소 어떻게 해야 우리 몸속 핵심 부위죠? 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캡슐레이션이라는 보호 기술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효소의 겉을 특수 코팅으로 감싸 위산에 녹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건데요. 마치 배달 음식에 보온팩을 둘러 온기와 맛을 지켜내듯 중요한 효소 성분을 장까지 무사히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장까지 무사히 도달한 효소는 비로소 소화와 대사작용 그리고 장 건강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섭취 시 강력한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쉬운데요. 캡슐레이션 공법이 적용된 형태로 성분을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 증진과 또 장 건강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캡슐화 되었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위산으로부터 장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보호해 해당 성분이 장내까지 도달하는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개의 솜사탕을 각각 캡슐레이션 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성분과 적용된 성분이라 가정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캡슐레이션 공법이 적용된 솜사탕은 위산에 녹아 사라지지 않고 장까지 온전히 도달했습니다.
효소를 섭취하면 가장 먼저 위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 효소는 강한 위산에 쉽게 파괴되지만 보호막을 입힌 캡슐레이션 효소는 위산을 견디고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대부분 위에서의 소화만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소화는 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음식을 씹어 넘기는 것이 1차, 위에서 부수는 것이 2차, 그리고 장에서 완전히 분해 흡수하는 것이 3차 소화입니다. 그래서 장까지 도달하는 효소가 중요한 거죠. 그날 오후 그녀의 건강 루틴을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줄넘기로 무슨 운동을 하려는 걸까요? 이거 엉덩이 힙 워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 체조를 하면 장 운동도 되게 좋지만 이 운동은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이 엉덩이를 힙업 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짝꿍댕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도 하고 이 허벅지가 되게 중요해서 허벅지 운동, 힙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힙 워킹인데 엉덩이로 걷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엉덩이 청소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줄넘기를 활용해 엉덩이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에 지속적인 저항을 주는 운동.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장 스트레칭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개발한 운동인데요. 줄을 이용해서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도 있고요. 유연성에도 좋아서 이게 꾸준히 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런치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줄이 없이 해도 되지만 줄이 있으면 조금 더 팔 운동도 되고 상체 운동, 하체 운동 같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도 있고. 다음은 위장 튼튼 복식 호흡입니다. 복부를 자극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은 필수인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복식 호흡은요, 장 운동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장 건강에 좋습니다. 벽에 기댄 채 손을 가슴과 배 위에 올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까지 공기가 닿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후 숫자를 세며 천천히 내뱉는 호흡. 장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열심히 하고 관두고 한 달 열심히 하고 관두고 그럼 효과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녀의 저녁 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메뉴는 매콤한 양념에 부드러운 닭고기와 채소가 어우러진 닭갈비. 달군 팬에 재료를 모두 넣고 볶아줍니다. 마무리는 역시 우동사리. 닭갈비 하고 있어요. 요리 같은 거 좋아하세요?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제일 정직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먹으면 배부르고 기분 좋아지고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추억을 또 만들어줘서 저는 음식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활용점정 치즈까지 얹으면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 저녁 식사 완성. 그런데 식사를 미뤄두고 카메라를 세팅하는 태련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제가 이거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요. 맛있는 음식을 예전에는 또 소화불량 때문에 못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맛있고 예쁜 음식을 잘 예쁘게 잘 세팅해 놓고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이 콘텐츠를 제가
올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력을 되찾은 후 먹방 콘텐츠로 잘 먹는 즐거움을 전파하는 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생우동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탱글탱글한 우동사리를 한가득. 이제는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도 소화불량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힘. 덕분에 마음껏 먹어도 나이살 걱정이 없는데요. 이게 다 속이 편해지면서 되찾은 행복. 그 맛이 2배로 느껴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소화 잘 시키고 운동하면 되니까. 건강해서 건강해집시다. 이렇게. 맛있는 먹방을 마친 후 그녀가 챙기는 건 무엇일까요? 소화력을 높이고 먹은 걸 깔끔하게 소화하도록 돕는 그녀만의 건강 노하우. 캡슐레이션 파루 효소인데요. 이게 장까지 살아서 들어가는 효소래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소화불량이 있었던 게 그 소화력이 좀 개선이 돼서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까지 살아서 가는 캡슐레이션 8호 효소. 그렇다면 위장 건강엔 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캡슐레이션 공법은 위산이라는 장벽을 넘어 효소가 장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었는데요. 그렇게 장에 도달한 효소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한쪽엔 일반 효소와 물, 다른 쪽엔 캡슐레이션 효소와 물을 넣고 섞은 뒤 같은 양의 빵 위에 부었습니다. 잠시 후 캡슐레이션 효소를 부은 빵은 빠르게 형태가 무너지고 시원하게 분해됩니다. 반면 일반 효소를 부은 빵은 형태를 유지한 채 천천히 분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캡슐레이션 8호 효소에 함유된 아라비노 자일란 성분이 글루텐 분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캡슐레이션 공법은 효소를 잘 보호해서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실제로 캡슐레이션 공법 처리를 한 효소는 온도, 산도, 그리고 기타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효소를 잘 보호를 해줘서 안정화시켜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캡슐화된 효소가 불리한 환경에서도 향상된 안전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 생체 이용률 또한 높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활성 성분을 소화기관 깊숙이 전달해 흡수율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원인, 단순히 대사력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장 속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 불균형의 붕괴가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장 환경을 위해선 무엇보다 이 균형이 핵심인데요. 유익균은 음식물 소화를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몸속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등 우리 몸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데요. 반면 유해균은 체내염증을 유발하고 비만을 비롯한 각종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유해균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필름이라고 불리우는 마치 장 속에 있는 이불, 이런 막을 덮고 그 막을 쓴 채 서로 뭉치고 보호하면서 증식력을 높입니다. 바로 이 바이오필름 때문에 유해균을 한 번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한 이 효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바이오필름 형성을 막고 염증 유발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서 항바이오필름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한 연구에서는 8호 효소가 항균, 항바이오 필름 작용을 도와 장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만 마셔도 늘어나는 나이살, 점점 떨어지는 소화력으로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박미아 씨. 과연 생존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성공 사례자의 노하우를 하나씩 배우며 의지를 다져봅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운동, 식사 후 캡슐레이션 효소 섭취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루틴에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웁니다. 좀 전에는 막 굶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새끼 다 먹고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꼭 성공할 겁니다. 해야죠. 야, 그럼 뒤로 넘어간다니. 아, 진짜. 다리 좀 이렇게 올리고. 야! 왜 자꾸. 아, 뭐야? 가만히 있어봐봐. 나 혼자 해볼게. 하지만 각오와 달리 쉽지 않은 첫날, 줄넘기 체조로 복근을 단련합니다. 친구와 나란히 서서 위장 튼튼 복식 호흡으로 장 운동을 돕고 마지막 노하우, 효소 섭취 시간입니다. 야, 오늘 같이 운동해줘서 고맙다, 야. 아우, 힘들었지? 아유. 나 요즘 먹는 건데 너 하나 먹어봐봐. 이게 뭐야? 이거 캡슐레이션 효소인데 먹어봐봐. 나 요즘 먹었더니 좋더라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캡슐레이션 효소를 챙기는 미아 씨. 내가 가끔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랬잖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예, 드시고 나니까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 먹고 나니까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화장실도 좀 전에는 이제 불편했었는데 화장실도 잘 가고 소화가 잘 되니까는 더부룩해갖고 잠 못 자던 것도 있는데 코가 없어지니까 잠자는데도 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성공할 것 같은데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캡슐레이션 효소 하나. 운동과 함께 캡슐레이션 효소 섭취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생존 프로젝트 종료 후 다시 찾은 병원. 과연 결과는? 단 10일 만에 체중 2.2kg 감량, 중성지방 수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허리둘레 무려 4.5cm 감소. 복부 엑스레이에서도 장내 가스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미아 씨에게 찾아온 단 10일 만의 변화. 캡슐레이션 효소가 어떤 도움이 된 걸까요? 캡슐레이션 적용이 된 8호 효소성 아라비노자일란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라비노자일란 농축액이 들어간 식사를 한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배고픔을 감소시켜서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화력을 끌어올리고 나이살 방어에 힘을 보태는 캡슐레이션 효소.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8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했을 때는 복통이라든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특이 체질,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그녀. 소화불량으로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죠. 매일 입던 고무줄 바지 대신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은 오늘. 미아 씨에겐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더 빠지면 우리 딸내미하고 저희 예전에 바닷가 같은 데나 어디 놀러 가서 청바지 입고 놀러 가갖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찍었는데 우리 딸하고 같이 여행 가서 청바지 맞춰 입고 그거 사진 찍고 싶어요. 나이살 탈출의 해답을 찾은 박미아 씨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는 일. 이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체중 조절의 핵심이자 당신을 나이살에서 구해낼 진짜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